매일의 시사를 원컷으로 원컷 시사. 박사 학위를 받아도 취업이 어렵습니다. 2024년 신규 박사 취업률은 70.4%, 무직 비율은 29.6%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는데요. 특히 30세 미만 청년 박사의 절반 가까이가 무직 상태입니다. 전공별로도 차이가 컸습니다. 예술인문학 전공 박사는 40.1%가 무직이었지만 경영행정법학 박사는 상대적으로 취업률이 높았습니다. 연봉 격차도 심각한데요. 취업한 박사 중 27.6%가 4천만 원 미만을 받고 있으며 1억 원 이상 고연봉자는 14.4%에 불과했습니다. 고학력 시대 박사 학위만으로는 안정적인 미래를 보장받기 어려운 현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심판 최후 진술에서 거대 야당이 국방 예산을 삭감해 군을 무력화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예산 심사 과정을 살펴보니 일부 예산은 정부가 스스로 줄였고 다른 예산들도 여야 합의를 거쳐 조정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예를 들어 지휘정찰 사업 예산은 정부가 감액해 제출한 것이었고 드론 방어 예산과 전술 데이터 링크 시스템, 예산 삭감도 사업 지연 등의 이유로 여야 합의로 결정됐습니다. 결국 윤 대통령의 주장과 실제 예산 심사 과정에는 차이가 컸던 것인데요. 국방 예산 논란, 여러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한동훈 전 대표가 본격적인 정치 행보를 시작하며 정치권이 술렁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너무 섣부르다는 우려와 위협적이라 견제하는 것이라는 반박이 맞서고 있는데요. 홍준표 시장은 돌아오면 죽는다는 강한 표현까지 사용하며 견제에 나섰고 야권도 윤석열 대통령과 다를 게 없다며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한 전 대표는 정치인의 시간은 국민이 정한다며 정면 돌파를 선언, 그의 재등판이 대선 판도를 흔들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윤석열 대통령 수사 과정에서 영장 쇼핑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특정 판사를 찾아 서부지법으로 갔다고 주장하며 강하게 반발했는데요. 논란이 커지며 결국 수사기관에 대한 압수수색까지 진행됐습니다. 하지만 공수처는 절차상 문제 없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이번 논란이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신문 결과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는데요. 법적 공방이 계속되는 가운데 과연 어떤 결론이 나올까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탄핵 촉구 집회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 대표는 헌정 질서와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것은 보수가 아닌 반동이라며 탄핵 반대 세력을 겨냥했는데요. 야 5당은 서울 안국역 인근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윤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했습니다. 이 대표는 겨울이 가고 봄이 온다, 희망의 대한민국을 만들자며 시민들에게 연대를 호소했습니다. 정치권의 탄핵 공방,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까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선거를 관리해야 할 선관위 사무총장이 비밀 휴대전화를 사용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감사원 보고서에 따르면 김세환 전 사무총장은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 직전 세컨드폰을 개통해 정치인들과 연락을 주고받았는데요. 하지만 통화 내용은 밝힐 수 없다는 입장, 김 전 총장은 소쿠리 투표 논란과 아들 부정 채용 의혹까지 받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선관위 개혁,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매일의 시사를 원컷으로 원컷 시사.